예, 한 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영 고르지 못하네요. 그런데 식사 후에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구리시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5건의 주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 브리핑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조금 알려드릴 건 한 2가지, 그리고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던 한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책상에 놓여드린 대로 어제 총 5건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추진 및 민원 처리 현황 보고는 우리 의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이제 좀 보고를 하도록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전통시장 우리 수택동 374번지 1원에 현재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7,783제곱미터 규모, 주차 규모는 383대 정도의 지금 공영 주차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금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 총 사업비는 300억 정도, 그래서 국비가 170억, 도비가 28억, 시비가 100억 정도 들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 주차 빌딩은 우리 구리 전통시장 내 제일 공영 주차 빌딩이 있는데, 거기가 워낙 이제 지금 규모가 그렇게 충분히 전통시장의 주차 소유를 흡수하고 있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물론 거기서부터는 거리가 조금 이격되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 또는 이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좀 보고를 요구했던 사항은, 암만 해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싶어서 보고를 요구했고,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이건 이제 도시개발사업단의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요 민원으로는 한 6개 정도가 그동안 민원이 발생을 했었다. 주로 인접한 주택의 균열 문제, 지하 쪽에 집안 침하로 인한 그런 문제들, 또 하나는 우수로 인해서 지하층이 침수된 문제, 그다음에 공사 소음 및 어떤 차량통의 방해로 인해서 영업에 손해를 보신 분들의 민원 등등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지금 주요 민원들은 거의 납득을 시켰거나 아니면 시공업체하고 잘 협의를 중재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거나 하고 있고, 마지막 지금 수택동 374번지 지하층 침수 피해는 민원인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보고를 요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런저런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들 중에 이제 대부분의 민원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당장 조치해봤자 또 공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또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공사 마무리 시점에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다 합의를 됐는데, 어제 이제 해당 의원님께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배째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민원 모면하려고 시공업체에서는 이제 공사 끝 무렵에 저희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균열도 없애드리고 집안 침하된 부분도 다 보강하고 등등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냥 막판 되면은 그냥 책임 안 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라는 요구였고, 우리 해당 과에서는 어차피 공사 마지막 마무리 공사 대금을 지급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링크시켜서 발생된 민원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한 대금 지급을 최대한 그걸 담보로 해서라도 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구리시하고 사단법인 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하고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존 지원 업무 협약을 맺겠다라는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우리 그 의원님께서 그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해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8조에 보면 경기 침체 및 대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들에게 그 대출 자금의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미소금융이라고, 그러니까 뭐 회생 절차에 있다거나 상당히 그 금융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금융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전에 한참 꽤 됐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쭉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저신용, 신용이 되게 신용 등급이 낮아서 뭐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도 심사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받는 분들에게 그 이자를 좀 보전해줘서 그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우리 해당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는 이런 2차 보전을 2%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관계를 협약을 맺겠다고 어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어제 조금 뭐 자료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백데이터 자료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제시를 안 해줘서 추후에 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개략적으로 우리 그 사단법인 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우리 그 시민들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대출이 작년 뭐 한 년간 16억 정도 되고, 거기서 2%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의 2%를 우리 시가 이제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보고가 끝나고 협약을 맺어서 올해 9월 뭐 하반서부터 한 4, 4분기를 지원하면 한 500여만 원, 그다음에 연간으로 치면 한 2,000에서 2,200만 원 정도 실제로 서민들에게 그 이쪽 미소금융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에게 이자로서 도움 줄일 수 있는 액수가 한 2,2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쪽 그 미소금융을 통해서 대출하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의원님들 물어보셨는데, 실제 시는 한 업체당 최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연 2%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지급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업체가 또는 개인이 미소금융에 뭐 대출을 받으면 그 2천만 원을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거기서 제시하는 금리가 있을 테고, 그 금리에 따른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그쪽 미소금융에서 쭉 집계해가지고 시로 통보를 해주면 2%에 해당되는 이자는 시에서 미소금융으로 바로 보내주고, 그러면 그 미소금융에서는 해당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업체나 개인에게는 2%를 차감한 만큼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어려운 시민들이 미소금융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수과에서 그 뭐 세계 추진하고 있는 승인안, 계속비 변경, 주로 계속비 변경 또는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첫 번째가 그 노후 하수관로, 오래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계속비, 이게 지금 사업을 계속비로 해야 되겠다. 지금 올해 당해년도로 못 하겠다. 이래서 이제 계속비 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하수관로 기술 진단과 정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2023년에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구리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를 받았답니다. 총 사업비가 해당되는 사업이 175억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00억, 도비가 35억, 시비가 35억 정도로 이렇게 매칭된 국도비를 받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올해 당해년도 2023년도에 이게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2025년까지 쭉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비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 시에서 이렇게 진단한 노후 하수관로 총 8.11km, 길이로 치면은 8km 정도의 그 구간을 부분 보수 1,300개소 정도를 보수하는 그런,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거라고 어제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쪽 부분에 뭐 경험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안, 조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우리 하숙과장님도 성실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마침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하숙과 쪽에서 업무를 쭉 오래 하신 분이 우리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보조적으로 우리 박재강 전문위원이 좀 설명도 해주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주로 우리 외곽 지역에 있는 이렇게 시 외곽 쪽에 있는 우수관로 위주로 지금 이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일부 누수가 생기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백데이터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자료 측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를 고쳐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하에 여러 가지 매설문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어떤 공사하는 와중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일괄적으로 잘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번 개선해봐라. 또 하나는 이 하수관로들이 대부분 지하 한 1m 구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 별내선 공사 이따가 뒤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그 별내선 공사 구간에서 급수관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하루 종일 단수가 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공사 과정에 혹시라도 우리 하수관로를 건드려서 좀 뭐 이렇게 눌러졌다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틈이 발생했다거나 등등의 위험이 있으니 최종적으로 별내선 공사를 하는 해당 업체 쪽에 지금 그 공사 구간에 있는 하수관로의 상태 점검을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GIS 관리를 해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시의 뭐 하수관이 됐건 상수관이 됐건 가스관이 됐건 통신관이 됐건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 관리를 해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계속 자료는 축적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무조건 파보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기본 백데이터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역시 하수과에서 구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계속비 변경 승인안입니다. 거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 자체가 되게 긴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이런 거라는 거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위해서, 이건 이제 법적으로 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하수도 정비 계획은 하수도 시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하수도 시설 전반적인 것들을 장기 계획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발생할 우리 시에서 발생할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조금 중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원래 요 용역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걸 2026년까지 기간이 연장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 시기를 3년간 연장하겠다. 이제 그동안 추진 현황을 쭉 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 계획, 그냥 앞으로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실제로 지난 2017년에 기본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그 변경 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서 지난 2020년에 용역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21년 6월에 용역을 일시 정지했다는 거죠. 당시에 2021년 시점이면은 시에서는 한강변에 뭐 개발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던 참이고, 저 산호동 쪽에 역시 개발 사업, 그다음에 갈매 역세권 사업 등등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계획이 웬만큼 그 아웃라인이 잡혀야 그 부분의 하수 용량을 이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게 안 잡히니까 그게 잡힐 때까지 일단 용역을 일시 중지를 했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쭉 하다가 뭐 중간에 갈매 역세권과 관련해서는 그 하수도 정비 부분 변경도 승인 받았고 해서 이번 9월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올해까지는 지금 그 용역을 완료할 수 없으니까 올해 의회에다 계속비 변경을 승인해 주시면 2024년도 내년도에 중지시켰던 용역을 다시 해서 2026년쯤 말에 요 해당되는 기본 계획을 변경 계획을 완료하겠다. 어제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별다른 의원님들 다른 크게 뭐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실제로 지금 변경 계획을 해도 어차피 그 우리 백경현 시장 들어오셔서도 여기 산호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취소된 한강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후에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질지에 대한 뭐 이런 구상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지된 부분은 뭐 이해할 수밖에 없겠다. 어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에서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개선 사업 역시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하수 찌꺼기는 저쪽 우리 토평동 쪽에 있는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하고 나오면은 찌꺼기를 지금 소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각 시설이 지은 지 오래돼서 내구년안이 도래하고 향후 하수 찌꺼기가 발생 증가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개선 사업을 하기로 시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업명이 구리시 하수 찌꺼기 처리 시설 개선 사업이고 우리 구리 하수 처리장 내 이 소각 시설이 있고요. 사업 규모는 하수 찌꺼기 소각 시설 대보수 및 건조 시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비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지금 한 총 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는데 이 250억 사업량에는 변화가 없고 총 사업비에는 변화가 없는데 단지 그 현장 여건 및 설계 도서에 따라 건조 시설 슬러지 이송 컨베이어 용량을 좀 바꾸고 운전 방식을 변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현장 제어반에 있는 판넬이 추가 발주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광급자재 납품 지원 등으로 원래 목표됐던 시기보다 지금 기간이 늘어나서 2024년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은 총 사업비는 변화가 없고 사업 기간만 당초 2015년부터 이게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2023년까지 완결될 걸 한 해 연장해서 2024년도까지로 한 해가 연장되는 겁니다. 역시 뭐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요. 다만 이런 요구들은 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하수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그 시비로 하는 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희 시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국도비 확보하는데 되게 부진해서 이후에 이런 그 SOC와 관련돼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보다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이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총 5건의 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시의회와 관련된 홍보성 브리핑을 한두 가지 할까 싶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크게 쟁점 있는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아니어서 의원님들도 무난하게 설명 들으시고 의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어서 제가 책상 위에 우리 구리시의회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이라는 거를 저기 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그냥 기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걸 제가 오늘 왜 우리 기자님들께 가지고 왔냐면은 어제 오후에 우리 구리시의회에서 아마 오늘 우리 홍보팀에서 보도 자료를 보내드렸을 텐데 어제 그 김한슬 의원이 구리시 교육발전 조례안을 지금 만들겠다고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그 해당 조례와 관련된 관계분들 우리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센터장님, 협력팀장님, 유치원 쪽에서 공립사립유치원 원장님 2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2분, 중학교 교장선생님 2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2분, 학부모 지원단 활동하시는 학부모 2분, 구리시의 과장과 팀장, 즉 하여튼 교육과 관련된 구리시에 계시는 그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 김한슬 의원이 제정하는 교육지원 조례에 관해서 교육발전 조례에 관해서 우리 신동아 운영위원장이 우리 좌장으로서 자문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무척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정말 조례를 만드는데 거의 한 2시간 가까이를 간담회를 했거든요. 당초에 1시간 반 정도 예상했는데 그 시간보다 더 넘쳐서 했습니다. 해서 되게 유익하고 이런 방식의 조례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데 다. 그런데 그 자문 간담회를 하게 된 계기가 그때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리시의회는 자치법규 위반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한번 보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브리핑 해드린 적이. 그때는 그냥 제가 말로 설명했는데 오늘 그래서 자료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야 이따가 그 어제 교육발전 조례안에 대한 자문 간담회 그 내용을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그 보도자료를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이 매뉴얼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처음에 의원님들이 이걸 만들기로 서로 합의를 했냐면 통상적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할 때는 뭐 집행부 내부적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던 의회로 가져와서 의회에서 주례 보고를 통해서 보고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담당 국장이 의원님들부터 각종 질의 답변 듣고 해당 뭐 백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이제 의원 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만드시는 개정 제정 조례는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의원님들이 어떤 조례에 뭐 준비 작업을 하시면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조례 재개정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필터링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의원님들도 찾아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는데
우리 의원입법 조례는 만드는데 도움도 전문위원실에서 받고 그 필터링도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이제 이런 정도가 돼버렸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의장석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된 안건이니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어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밀도가 떨어질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어떤 시민들이나 물론 저희도 입법 예고를 하고 집행부 쪽으로 의원 발의 조례에 관해서 의견 조회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혜택 또는 하여튼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 입안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그때 이 매뉴얼을 만들었냐면, 그 이제 1페이지입니다. 그 일족 자료 나눠드린 일족을 보시면 일단 우리 의원 개인이 의안 발의를 하게 되면 일단 이 과정에서 도움은 누구한테 받냐면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도움을 앞으로 받아서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정책지원관은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의원들의 있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의원 2인당 1명씩의 정수로 지금 정책지원관을 선발합니다. 저희 의회는 그래서 8명이기 때문에 4분의 정책지원관인데 현재 3분이 선발되고 1분은 9월 중에 추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충원할 생각인데요. 그러면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 배당되기 때문에 이 정책지원관과의 협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의안을 만들고요. 제정안이든 개정안이든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으로 그 의견 조회를 보냅니다. 이건 우리 의사팀에서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조례한 심의 및 의견 청취를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지금 조례 운영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뺀 6인의 의원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졌는데, 이 입안 매뉴얼에서는